안녕하세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을 맡은 단진호 교수입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네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지나가서 따뜻한 봄의 기운을 만끽하며 대학 캠퍼스에서 수업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교양 과목은 요지부동한 우리 경제순환 현상과 저금리 시대를 맞은 지금에 있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경제 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자산 관리나 금융재테크, 포트폴리오에 의한 위험 분산 등 올바른 투자로 인해서 실패 없는 부의 성공을 확신하는 지침서가 되는 교과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자,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수업은 이렇게 진행한다. 자, 먼저 본 교과목에 관련된 강의 계획서는 학내 사이트에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본 주제에 관련된 과제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탄력적으로 추후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수업 시에 참여할 때는 수업 관련에 해당하는 PPT 제공물은 복사해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성적 관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성적 관리는 중간고사가 40%, 기말고사가 40%, 출석이 20%에서 100점에 100%를 채점을 할 건데요. 먼저 시험은 객관식이나 주관식이나 해서 시험은 중간고사 때 30%에 해당 30점, 그 다음에 과제 10점, 그 다음에 기말고사도 마찬가지 시험에 30점, 그 다음에 과제 10점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과제 관련에 대한 제출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정상적으로 오프라인 수업할 때 배점이라든지 또 점수에 대한 것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기 취업계를 내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시험이나 과제물 같은 것을 꼭 제출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시험에 불참을 하거나 미제출할 때는 F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을 채점할 때의 방식은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의 체계성인데요. 본 과제물에 대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어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A4 용지 분량 최소한 3장 정도에 관련돼서 제출을 하시면 좋은 점수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자, 내용의 충실성적인 부분에서 이 본 과제의 뜻과 그 다음에 관련된 사례,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을 서술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논리성을 볼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에서 이 본 과제로 통해서 느낀 점이나 본인의 생각, 그 다음에 주장 같은 것을 펼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출결 관리입니다. 전국 대학이 다 동일하듯이 결석 4회는요, F학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F학점 처리를 하게 되면 다음에 재수강을 한다 하더라도 B학점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결석을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칙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만 출석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경조사나 병원 입원하는 것은 3일 이상, 또 예비군 훈련 등 학칙에 명시된 것은 출석으로 하도록 하는데, 다만 단순 질병으로 인해서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석 처리가 되는 점 꼭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위기다. 그 다음에 또 WHO에서는 팬데믹을 선언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들게 생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가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본 강좌는 금융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갑자기 왜 경제냐고요? 경제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금융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금융뿐만 아니라 관련된 우리가 투자에 관련된 것들, 자, 전반적인 것을 다 다루면서 여러분들한테 성공적인 투자에 관련된 개념을 좀 심어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에서는 가볍게 경제와 선택에 대한 개념을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출발, 경제와 선택의 개념 이렇게 해서 뭐 한쪽에 있는 그림의 사파를 보면 한 사람은 조약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네요. 자, 내가 만약에 여자라면 어느 걸 선택할까요? 당연히 다이아몬드를 선택을 하겠죠. 자, 왜 그런 거죠? 다이아몬드가 왜 비싼 거예요? 그만큼 귀하고 양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경제의 선택의 개념. 이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부를 얻느냐 아니면 쪽박을 차느냐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자, 그거 한번 들어볼게요. 자, 경제를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금융실무다. 자, 그래서 먼저 기초선행학습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쌤님요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초딩 검정시 이렇게 해서 그냥 우스개로 써봤는데요. 자, 일단 우리가 이 경제학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서 인간의 물질적인 욕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것을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고 또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죠. 자, 그러면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게가 있는데요. 가게에서는 일단은 효용을 내가 쓰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극대화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또 만들기도 하고, 그죠? 또 내가 직장에서 월급을 받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가게에서 이루어진다면, 기업에서는 어떤 거를 해요? 생산을 하기도 하고, 해서 기업에, 차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돈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윤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자, 그러면 정부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공재 같은 걸 만들어서 사회 기반 시설이라든지, 또 우리가 사회 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중소기업들이나 모든 국민에 대해서 복지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 정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외국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제주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활동은 뭐 하는 것을 경제활동이라고 할까요? 먼저 사고, 팔고, 만들고 이런 모든 활동을 우리는 이제 경제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원이다. 경제적 자원은 무엇을 얘기한다? 자본,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땅에다가 작물 생산을 하고요. 또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관련된 이자도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경제적 자원이다. 그래서 자본, 토지, 노동이 3대 경제적 자원이고요. 여기에 이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죠. 자, 그러면 희소성의 법칙과 경제의 3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희소라고 하는 것은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정된 유용한 자원과 또 인간은 무한하잖아요. 우리가 오죽했으면 99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가져서 100을 채운다. 이런 무한한 욕구가 있는 것처럼 자,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선택이라는 필요성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의 3대 문제가 되는데, 자, 밑에 제가 경제의 3대 문제를 써놨는데요. 첫 번째, 자, 어떤 재화를 얼마만큼 생산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재화란 얘기는 팔아서 돈 되는 것을 재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물의 종류라든지 수량은 몇 개를 결정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산 방법, 뭐 대량 생산도 있고 소량 생산도 있고 요즘 현대 경제에서는 어때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각각의 다양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회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한 생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소득 분배에 관련된 거.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시장의 가격 기구의 시장 경제 체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의 계획 통제에 관련된 계획 경제 체제를 할 것이냐에 우리가 선택을 들어갈 것입니다. 자, 사파를 하나 집어넣어 봤어요. 자, 우리가 국민 경제와 아울러서 경제 주체를 그려놨는데요. 자, 왼편 쪽에 보게 되면 기업에서는 이제 생산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게에 국민들은 이 부분을 시장에서 소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에서는 자,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국민으로부터 받은 우리가 수신에 관련된 것을 자 어떻게 돼 이자를 통해서 소득 분배를 해주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되겠는데요. 자 오른쪽에
그림도 보시게 되면 가계와 기업과 정부의 관계들을 그림으로 잘 그려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국방이나 치안이나 교육 같은 것을 어떻게 돼요? 가게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으면서 유지하고 치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겠고요. 사회 기반 시설, 즉 공공재 같은 것을 만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국민은 기업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고 대신에 우리가 국민들은 기업에 취업을 해서 노동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제공하게 되겠고요. 기업에서는 생산품을 제공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국민 경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의 투자로 인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경제학의 목표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경제는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경제학을 선택의 학문이라고 선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윤리학자 입장에서는 어느 것이 옳고 그러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다 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정치가의 기준에서는 어느 것이 또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느냐 표를 또 염두에 두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 다음에 예술가의 기준에서는 어느 것이 더 아름답고 어느 것이 더 예술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또는 경제적인가 이런 효율성과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이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경제학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저녁이 됐건 어디 놀러 가서 이제 보게 되면 먹고 싶은 게 되게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먹는 거 좋아해서 자, 먼저 바베큐나 삼겹살을 먹고 싶은 사람도 있고 또 놀러 가서 김치찌개를 끓이기도 하고 또 뭐 남자들끼리 가면 맨날 허구한 날 라면이나 김치 끓여 먹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은 예산에 관련돼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거에 대해서 선택이라는 그런 문제점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한정적이다 이런 예산적인 것을 우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희소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하게 되겠죠. 뭐 중국집에 가서도 짜장면 먹고 싶다, 짬뽕을 먹고 싶다. 그랬을 때 하나만 선택을 한다. 물론 짬짜면도 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베큐를 선택하는 만족도가 10이라면 아마도 바베큐를 선택할 것이고 나머지 참치나 김치에 대해서는 맨날 허구한 날 집에서 먹는데 꼭 놀러와서 이거를 먹어야 되겠냐?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럼 이제 용어에 대해서 잠깐만 보게 되면 희소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이다. 한계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고 물을 아껴 쓰고 뭐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기회비용은 우리가 경제적 선택 시에 포기함으로써 상실되는 가치다. 즉, 우리가 바베큐를 선택하고 김치찌개와 라면을 포기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김치찌개와 라면의 가치, 포기된 가치를 우리는 기회비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이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매몰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매몰이라는 얘기는 한번 지불되고 나서 다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라고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회수가 불가능한 매몰 비용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 이미 내 손에서 떠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연구비라든지 광고비 같은 그런 사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돌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어떤 기업이 5억 원의 판매 수익을 기대하고서 새로운 소프트웨어 개발에 3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럼 이미 지출된 금액은 3억이 지출이 됐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발견이 돼서 그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4억 원이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다면 매몰 비용의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하는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를 한번 내봤어요. 자, 정답은 이미 앞전에 3억 원에 대한 소프트 개발 비용에 대한 것이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추가로 4억 원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자, 개발 비용 3억 원은 우리가 매몰 비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손실을 보더라도 나는 지금 생존하고 앞으로 기업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매몰 비용은 3억 원이 바로 매몰 비용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요. 가볍게 OT 하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주차, 2주차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우리가 2시간의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해가서 여러분들하고 캠퍼스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